노동 판례 백선. 남녀 정년 차별. 대법원 1988년 12월 27일 선고. 8호 다카 657 판결. 김혜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 회사 Y는 1982년 5월 20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55세, 교환직렬 직원의 정년은 43세로 하였고, 노동조합과 이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 여성교환 원인 원고 X에게 1982년 12월 31일 정년 퇴직을 통고하였다. 원고 X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교환직렬의 정년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교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년 퇴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는 교환직렬에서의 인력 절감이 필요한 점, 이 조항이 남녀 교환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남녀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의 추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1심과 2심은 인사규정의 개정이 여성에 대해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교환원 직종의 특수성과 인력 수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최신보 소속 공무원 시절 정년인 43세로 환원한 합리적 차등이고, 과반수 노조에서 추인했으므로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남녀 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환직은 전통적으로 여성 근로자로 충당되어 왔고, 전체 4,800명 중 남성은 불과 3명 정도였으며, 이후 인원이 7,480명으로 증가했어도 남성은 3명에 머물렀던 사정을 보면 교환직이 여성 전용 직종인지를 가린 후 회사의 조치가 교환직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갖추어야 할 능력, 근로시간, 이용자에 대한 역할, 별도 복무 규율이 필요한지의 여부나 인력 수급 사정 등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함에도, 원심은 단지 3명의 남성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과 교환원 정년이 과거에도 43세였다는 사실만 적시하고, 교환직렬의 특수성과 근로자 수급 등의 사정을 감안하였으므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가 있다. 3. 해설. 1. 판결의 평가. 이 판결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용상의 성차별을 인정한 판결과 성차별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여성의 정년 차별이 상당히 해소되고 여성의 평등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권리 구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에 의해 독자적 법치 발전과 사법 민주화의 공로가 큰 10대 판결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2008년 대법원이 사법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한국을 바꾼 시대의 판결 12건에도 포함되었다. 1개. 첫째, 여성 정년 차별에 대한 일본의 판례와 비교할 때 논리가 너무 단순하고 남녀 차별과 여성 인권에 관한 관점이 모호하다. 일본은 회사의 사무직원과 동일하거나 동종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사무고용원이 있는 점, 여성이 31세를 넘으면 능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젊은 여성 노동력만을 저임금으로 사용하려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무효라고 한 판결이 있고, 남성과 여성의 노화에 따른 노동 능력의 감퇴에 차이가 없다는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무효라고 한 판결도 있다. 당시 근로자 측 변호사들도 교환직렬이 전통적으로 거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왔으므로 남녀 차별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 교환원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노동이 필요하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른 직종보다 조기 정년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 연령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쇠퇴 속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는 점, 나이 많은 여자 목소리는 남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지극히 남성 본위의 사고는 남녀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여성 전용 직종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성별 역할분업관, 성별 특질론 등 고정된 관념에 기초한 판결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셋째,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고등법원 판결 후 3년이 지나고 정년에 관해 여성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에 제정된 후에 내려진 늑장 판결이라는 점이다. 이 판결 이후의 상황 변화. 서울고등법원의 환송심. 환송심에서는 교환 직렬 직원이 6,700명으로 증가됐는데도 남성은 현재 1명만 있는 등 사실상 여성 전용 직종으로 보아야 하고, 나이에 따른 노화 현상으로 오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수행 능력 감퇴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교환 직렬 정년의 단축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X는 1989년에 원직 복직되었고 회사 Y는 교환원 정년을 53세로 상향하였다. 판결 그 이후. 그런데 회사 Y는 1990년에 인사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다른 직렬의 정년은 58세로 교환 직렬의 정년은 53세로 정하고 근로자 X에게 정년 퇴직 발령을 내렸다. 근로자 X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고 진호위는 기각, 중노위와 서울고등법원은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교환 직렬이 사실상 여성 전용 직종이라는 점, 남녀 간 노화에 따른 노동 능력의 감퇴 차이가 없다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사관리의 적절한 개선으로 해결해야지 교환 직렬에 대한 정년차 등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노조의 추인이 있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 회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 인원이 현재의 53세 정년이 적당하다고 답했더라도 이를 정년차 등의 합리적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이 퇴직 조치가 정당하다며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교환 직렬에서의 인력의 잉여 정도, 연령별 인원 구성, 정년 차이의 정도, 차등 정년에 대해 노사 협의를 거친 점,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한 기간, 교환 직렬 직원들도 젊은 교환원들의 채용을 원하는 점, 직원의 87.1%가 53세 정년에 대해 적정하거나 오히려 단축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점, 다른 직렬은 잉여 인력이 발생하지 않아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 온 점, 교환 정렬의 정년을 타직렬과 동일하게 58세로 연장하면 교환 직렬은 더욱 고령화되고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워져 연공 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 비용은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실, 과거 7년간의 퇴직자 869명 중 53세 정년 퇴직자는 1명뿐이고 나머지 모두 조기 퇴직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1996년의 대법원 판결은 여성 교환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사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할 뿐 교환원의 평등권과 노동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1988년의 대법원 판결 및 1989년의 고등법원 환송심 판결은 1996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